이번 시간에 우리 프로시저 작성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로시저 작성하는 문제를 보니까 문제가 되게 많죠. 자, 일단은 무작정 따라하기 시트 여기서 다음과 같은 작업을 수행하도록 프로시저를 작성해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자, 우리가 엑셀을 통해서 이제 문제 하나씩 한번 풀면서 같이 한번 보자고요. 자, 지금처럼 이렇게 엑셀 데이터가 있는데 문제 보니까 판매 입력이라는 그 단추가 있대요. 자, 판매 입력이라고 여기 단추가 있죠. 얘를 클릭을 했을 때 사용자 정의 폼 중에서 판매 자료 입력이라는 이 폼이 있대요. 이 폼이 어떻게 되게 해라? 화면에 나타나도록 이벤트 프로시저를 작성하시오. 그렇게 나왔습니다. 지금은 이벤트 프로시저가 작성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이 판매 입력이라고 이 버튼을 눌러도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자, 이거를 클릭했을 때 이제 판매 자료 입력이라는 그 폼이 화면에 나타나도록 그렇게 이제 만들어 보자고요. 그때는 이제 우리가 개발도구라는 곳에 가게 되면 여기 컨트롤이라고 있고요. 여기 보게 되면 이제 디자인 모드라고 있습니다. 이 디자인 모드가 이런 버튼 같은 것들 이제 편집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모드를 우리가 디자인 모드라고 해요. 자, 일단은 디자인 모드를 얘를 클릭을 해요. 클릭하고 나서 이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 지금처럼 이 버튼이 선택이 됩니다. 선택이 되면 그때 이제 이 판매 입력이라는 이 단추 있죠? 지금처럼 더블 클릭하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나타나요. 자, 왼쪽에 여기 보게 되면 이제 프로젝트 탐색창이 있고요. 그리고 이쪽에 이제 속성창이 이제 아래쪽에 나타나고 이곳에다가 이제 코드를 입력할 수 있게 이제 나타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요 판매 입력이라고 지금 선택이 되어 있고 여기서 이제 클릭이라고 돼 있죠. 그리고 여기 코드를 봐도 판매 입력이라는 그 버튼을 클릭했을 때 어떻게 되게 할 건지 요 자리에다가 이제 우리가 작성을 해주면 돼요. 판매 입력을 클릭을 했을 때 뭐가 나타나게 해라? 판매 자료 입력이라는 그 폼 있죠? 그 폼을 보여주세요. 보여달라라고 할 때 우리가 show라고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엔터를 눌러주면 끝이요. 이게 이제 특정 폼을 우리가 보고자 할 때 어떤 버튼을 클릭하고 폼을 띄워라 그렇게 해줄 때 앞에다가 이제 그 폼 이름 작성해 주고요. 그리고 나서 뒤에다가 .show라고만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엑셀로 다시 돌아가고자 했을 때는 이 앞에 보게 되면 이제 엑셀 아이콘이 있죠. 얘를 클릭해 주면 돼요. 얘를 클릭하게 되면 다시 엑셀로 이렇게 돌아옵니다. 그러면 이제 요 한 문제를 이제 풀었으니까 얘가 되나 안 되나 우리 확인도 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디자인 모드로 이렇게 설정을 해놨으니까 이 디자인 모드를 풀어버리면 돼요. 한 번만 더 클릭해주면 그게 이제 디자인 모드가 해제가 됩니다. 그 상태에서 이제 판매 입력 이 버튼을 클릭했을 때 지금처럼 판매 자료 입력이라는 폼이 이렇게 나타나면 이 문제 이제 다 푼 거죠. 문제를 보니까 이제 판매 자료 입력이라는 그 폼이 있대요. 그 폼이 화면에 이제 나타나면은 판매 일자라고 있대요. 판매 일자 그게 txt 판매 일자라고 판매일자 텍스트 상자가 있대요. 그곳에 현재 날짜가 표시되도록 그렇게 이제 프로시저를 작성해라. 그렇게 돼 있습니다. 자, 일단은 우리 판매 입력이라고 눌러서 한번 보자고요. 얘를 클릭하게 되면 우리 지금처럼 판매 자료 입력이라는 이 폼이 실행이 되죠. 얘가 이제 실행이 될 때 여기 보면 판매 일자라고 여기 있습니다. 앞에 건 제목이고요. 이 뒤에 있는 거 요게 이제 텍스트 상자예요. 요 텍스트 상자 이름이 txt 판매 일자다. 그렇게 이제 써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폼을 열었을 때 이 자리에 이 텍스트 상자에 현재 날짜가 표시되도록 그렇게 이제 프로시저를 작성해라. 그렇게 나온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문제 풀 때 또 이 폼 꺼버리고요. 우리가 또 얘를 수정해야 되니까 우리 디자인 모드 선택을 해주고 판매 입력이라고 있죠. 얘 더블 클릭하고 이제 들어가 주면 돼요. 들어가면 이제 VBA가 이렇게 뜨고 그 다음에 여기 보게 되면 이제 판매 자료 입력이라고 있습니다. 얘를 더블 클릭하게 되면 지금처럼 이 폼이 화면상에 이렇게 나타나요. 그때 이제 이런 것들 얘하고 제품명 입력하는 거, 수량 입력하는 거, 단가 입력하는 거 있죠? 이런 것들을 보고 우리가 텍스트 상자 그렇게 이제 부르는 거고요. 그리고 맨 위에 있는 거 요거 그 다음에 판매일자다, 제품 목록이다, 앞에 제목들 써져 있죠? 이런 제목이 써 있는 걸 보고 우리가 레이블이라고 합니다. 레이블이라고 부르는 거고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니까 이제 등록이다, 조회다, 종료다 하고 버튼이 있죠? 이런 버튼을 보고 우리는 커맨드 버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제품 목록하고 이렇게 상자가 하나 있는데 이 상자가 이제 리스트 박스요. 리스트 박스고 그 다음에 결제 형태에 보니까 지금쯤 이렇게 삼각형 모양의 아이콘이 붙어 있는 게 있어요. 이걸 보고 우리가 콤보 박스라고 합니다. 콤보 박스 이런 것들로 이제 이 폼이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때 이제 이런 칸들 한 칸 한 칸 한 칸 한 칸에 이제 나는 제목을 보고 싶다 그랬을 때 그 해당하는 칸을 선택을 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선택하게 되면 이 속성창에 보면은 txt 판매 일자하고 써져 있죠. 또 그 밑에 있는 거 제품 목록이라는 거 그 밑에 거 선택을 했더니 리스트의 약자 LST라고 되어 있고 제품 목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보니까 리스트 박스하고 그렇게 적혀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선택을 하게 되면 지금처럼 속성창의 맨 윗부분에 이렇게 제목이 나오더라. 그래서 CMB 결제 형태라는 그런 이름으로 설정이 되어 있는 거고 얘는 콤보 박스다. 그렇게 이제 표시된 거예요. 그때 이제 이 폼이 이제 실행이 됐을 때 이 칸에 현재 날짜가 이제 표시되게 할 거예요. 폼이 실행됐을 때 어떻게 되게 해주세요 라고 할 때 그런 코드를 입력할 때는 이 폼에 보게 되면 비어있는 곳 있죠. 이런 곳에서 우리가 더블 클릭을 하고 들어가 주면 됩니다. 더블 클릭하게 되면 지금처럼 유저 폼하고 이렇게 코드 쓸 수 있게끔 창이 나타나고요. 그 뒤에 보니까 이제 클릭이라고 나타나는데 이거를 이제 우리가 변경을 시켜주면 돼요. 이 유저 폼을 이제 실행시킬 때마다 초기 값으로 되돌려라 라고 해서 이것을 이제 클릭으로 놔두는 게 아니라 이니셜라이즈라는 게 있어요. 얘 이제 선택을 해주면 됩니다. 그럼 폼이 이제 초기화될 때, 폼이 이제 처음 켜질 때 어떻게 되게 해주세요 라고 우리가 작성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사용하고 있는 이 폼이 초기화될 때, 처음 이제 활성화가 될 때 우리는 날짜를 표시할 거예요. 날짜를 표시하긴 표시하는데 문제에서 이제 판매 일자라는 그 텍스트 박스에다 하라 그랬죠. 그래서 txt라고 써주고 판매 일자라고 그렇게 이름을 써주면 돼요. 자, 폼 다시 한번 보자고요. 폼을 열었을 때 지금 요 칸에다가 날짜가 현재 날짜가 표시되게 할 거죠. 이 칸의 이름은 txt 판매 일자예요. 자, 이렇게 해서 보게 되면 지금 요 칸의 이름은 txt 판매 일자고 지금 우리 코드 작성하는 곳이 여기죠. 자, txt 판매 일자라는 그 칸에다가 어떤 값을 나타내게 할 건지 우리가 이제 값을 이제 지정해 주면 돼요. 해서 value라고 이렇게 입력을 해주고 이 텍스트 상자의 값은 어떤 걸로 해라. 현재 날짜로 해라. 해서 우리가 date라고 이렇게 작성을 해 주면 됩니다. 이렇게 date라고 쓰게 되면 컴퓨터상의 현재 날짜를 어디다가 집어넣어라. 이 텍스트 상자의 값으로 그렇게 집어넣어라. 그렇게 이제 작성해 준 거예요. 이렇게 이제 작성 다 했으면 이제 엑셀로 돌아가서 확인 한번 해보면 되죠. 그래서 엑셀로 돌아가자고요. 자, 엑셀로 돌아가고 우리 디자인 모드 또 풀어주고요. 그리고 판매 입력이라고 선택을 해주면 되겠죠. 클릭을 했더니 지금 판매 일자 부분에 현재 날짜, 제 컴퓨터의 현재 날짜가 지금 2020년 11월 2일이거든요. 그 날짜가 지금 좀 이렇게 표시된 거예요. 그럼 날짜가 표시된 거 확인했으니까 지금 이 문제도 맞게 풀었다. 그 얘기죠. 자, 문제를 봤더니 이제 판매 자료 입력이라는 폼이 화면에 나타나면은 워크시트 그럼 우리 엑셀이죠. 엑셀에 I4번부터 시작해서 IA13번 영역이 있대요. IA4번부터 시작해서 IA13번 영역이 지금 이 영역 얘기하는 거죠. 이 영역에 지금 값들이 막 써져 있는데 이 내용들이 제품 목록이라는 그 리스트 박스 목록으로 추가되는 그런 프로시저를 작성해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실행시켜서 한번 보자고요. 자, 얘 판매 입력을 누르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현재 날짜가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그 아래쪽에 보게 되면 제품 목록이라고 있어요. 자, 제품 목록은 이거는 제목이고 리스트 제품 목록이라고 하게 되면 지금 이 상자, 리스트 상자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처럼 이렇게 폼을 실행시켰을 때 이곳에 IA 4번부터 시작해서 IA 13번 영역에 들어있는 이 제품 목록들 있죠. 이 목록이 이곳에 이제 나타나게 그렇게 이제 만들라는 거예요. 이것도 이 폼이 화면에 나타나면 그랬어요. 폼이 실행됐을 때 그렇게 해주는 거. 방금 아까 좀 전에 풀었던 게 폼이 실행이 되면 얘가 현재 날짜가 이 칸에 표시되게 그렇게 만들었죠. 얘도 똑같이 폼이 실행됐을 때 이 i의 4번부터 시작해서 i의 13번에 들어있는 요 내용들이 이 리스트 박스에 나오게 해라. 그겁니다. 자, 그럼 얘도 한번 해볼게요. 자, 일단은 요 폼 꺼버리고 디자인 모드 켜놓고 판매 입력이라는 거 더블 클릭해서 들어갈게요. 자, 그러면 지금 여기 리스트 상자의 이름부터 확인하자고요. 이 리스트 상자를 클릭을 해보게 되면 우리 속성창에 보게 되면 LST 제품 목록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곳에 우리 엑셀에 들어있던 그 내용이 나타나게 목록으로 나타나게 그렇게 해주는 거죠. 자, 요거 창 좀 크기 좀 조절 좀 할게요. 자, 요거 좀 줄이고 그 다음에 우리 처음에 했던 거 요거 쇼 쓴 것도 요것도 좀 줄이고요. 지금 쓰고 있는 게 여기에요. 자,
이니셜라이즈하고 여기 써놓은 거 있죠? 그 아랫줄에다가 우리가 계속 추가를 시켜주면 됩니다. 자, 요 리스트 상자의 이름이요. 이 리스트 상자의 이름은 LST 제품 목록이요. 그래서 그 밑에 줄에다가 LST 제품 목록이라는 그 리스트 상자가 있는데 그것에 이제 목록을 어떤 걸로 사용할지 뒤에다 써주면 됩니다. 우리가 목록 상자의 목록을 나타내는 속성이 로우 소스라는 그 속성이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로우 소스하고 이렇게 써주면 돼요. 로우 소스의 뜻이 뭐다? 로우 소스라는 거는 목록 상자의 목록을 나타내는 속성이다. 그래서 이 제품 목록이라는 이 리스트 상자의 목록은 어떤 걸로 한다? 엑셀에 들어있는 i의 4번부터 시작해서 i의 13번 영역에 있는 그 데이터를 사용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됩니다. 이렇게 이제 썼으면 우리 이제 엑셀로 돌아가서 또 확인 한 번만 해보자고요. 자, 엑셀로 돌아갔고요. 디자인 모드 풀어주고 판매 입력이라는 요 버튼 클릭 한번 해보자고요. 클릭했더니 지금처럼 날짜도 나왔고 그리고 i의 4번부터 시작해서 i의 13번에 들어있는 이 내용들이 이 리스트 상자에 이렇게 추가돼서 이제 표시가 됐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 문제도 이제 다 푼 거예요. 문제를 보니까 이제 판매 자료 입력이라는 이 폼이 화면에 나타났을 때 결제 형태가 있대요. 결제 형태를 선택하는 그런 콤보 상자가 있는데 그 콤보 상자를 내가 선택을 했을 때 현금이다, 카드다, 어음이다. 그 하나를 이제 선택할 수 있게끔 그렇게 이제 현금이다, 카드다, 어음이다 이게 이제 추가되는 그런 프로시저를 작성해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폼 한번 실행시켜 보자고요. 폼을 실행시켰을 때 지금처럼 이곳에 결제 형태라고 해서 콤보 상자가 있죠. 자, 여기서 이제 이 삼각형을 눌렀을 때 이 아래쪽에 이제 현금이다, 카드다, 어음이다. 그게 이제 나타나게 그렇게 이제 하라는 거예요. 자, 요것도 이제 언제 그렇게 나타나게 해라. 판매 자료 입력이라는 이 폼이 화면에 나타나면 그러면 지금 우리 판매 자료 입력이라는 이 폼이 나타날 때 날짜도 나오게 했죠. 그리고 리스트 상자에 이 목록, 엑셀에 들어있는 이 목록도 나타나게 했고요. 그리고 이제 결제 형태도 나타나게 할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이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자, 일단은 디자인 모드 선택해주고요. 판매 입력이라고 더블 클릭하고 들어가자고요. 들어가서 지금 우리 쓰던 곳이 지금 이쪽이죠. 여기다가 이제 계속해서 입력해주면 됩니다. 자, 일단은 이 콤보 상자를 선택을 했을 때 현금이다, 카드다, 어음이다 하고 나오게 할 거니까 이 상자의 이름부터 확인하자고요. 얘를 선택하게 되면 우리 속성창에 CMB 결제 형태 그렇게 이제 이름이 써져 있죠. 그럼 여기다가 이제 코드 한번 작성해 보자고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CMB라고 써주고요. 그리고 결제 형태라고 써주고 우리가 점 찍어주고요. 우리가 이제 지금처럼 콤보 상자에다가 어떤 내용을 추가시킬 때 add item이라는 그 메서드를 이제 사용하면 돼요. 그래서 요 뒤에다가 이제 add item이라고 이렇게 써주고 어떤 걸 추가시켜라? 현금이라는 글자를 추가시키겠습니다. 엔터요. 그 다음에 이거 복사해서 똑같이 써주면 돼요. 얘네 범위 잡아놓고요. 그 다음에 컨트롤 C 눌러서 컨트롤 V 눌러주면 복사되죠. 또 컨트롤 V 복사요. 그리고 현금 지우고 여기다가 이제 카드라고 써주고 그 밑에 거는 이제 하고 이렇게 써주면 돼요. 이렇게 add item이라는 요 메서드는 콤보 상자가 됐든 목록 상자가 됐든 거기다 특정 내용을 우리가 추가시킬 때 쓰는 그런 메서드다. 그거 이제 기억하시면 돼요. 아까 우리 제품 목록이라는 이 리스트 박스에다가 우리가 데이터를 추가시켰죠. 그거는 이제 엑셀에 들어있는 데이터를 추가시킬 때 로우 소스라는 거 쓰는 거고요. 지금처럼 엑셀에 들어있는 데이터가 아니라 그냥 카드다, 현금이다, 어음이다 해서 이런 글자들을 콤보 상자가 됐든 리스트 상자에다가 우리가 추가시킬 때는 add item이라는 메서드를 사용한다. 그거 이제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코드 쓸 거 다 썼으니까 되나 안 되나 확인 좀 하자고요. 자, 여기서 이제 엑셀 요 아이콘 클릭해 주고요. 그리고 디자인 모드 풀어 주고 그 다음에 이제 판매 입력 클릭 한번 해보자고요. 클릭했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폼이 떴어요. 여기서 이제 콤보 상자 얘 클릭해 보면 되겠죠. 얘 클릭했더니 현금이다, 카드다, 어음이라고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나타나면 얘도 이제 다 맞게 풀었다는 얘기요. 문제를 보니까 이제 판매 자료 입력이라는 그 폼이 있는데 그 폼 화면에서 등록이라는 이 단추가 있대요. 이 단추를 클릭을 했을 때 판매 자료 입력이라는 그 폼 화면에 입력 내용 중에서
판매 일자다, 그 다음에 제품명이다, 수량이다, 단가다, 결제 형태다 해서 입력되어 있는 그 데이터들을 무작정 따라하기 시트. 지금 이 엑셀에 있는 이 표에 마지막 행 다음에 연속해서 추가되는 그런 프로시저를 작성하시오. 그렇게 나왔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판매 입력이라는 이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 판매 자료 입력이라는 이 폼이 실행이 되는데 여기서 이제 판매 일자다, 제품 목록은 뭐다 선택을 해요. 그리고 제품명은 뭐다, 수량 얼마, 단가 얼마, 그리고 결제 형태는 어떤 거, 이렇게 이제 전부 다 입력을 하고 우리가 여기서 이제 등록이라는 이 버튼 있죠. 이 버튼을 클릭했을 때 우리가 지금 이 폼에다가 입력한 그 데이터가 지금 엑셀에 이 마지막 행 있죠. 데이터가 지금 두 줄 4행하고 5행은 들어있으니까 6행 이 자리에다가 추가되게 그렇게 만들라는 거예요. 그렇게 추가시켜 놓고 또다시 여기다 뭔가를 입력을 했어요. 입력하고 등록을 누르게 되면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7행에 입력이 되게, 그 다음에 또 데이터 입력하고 등록을 누르면 8행에 입력이 되게, 그렇게 이제 만들라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제 제품명을 입력하지 않았을 때, 자, 판매 일자 입력했어요. 근데 만약에 제품명을 입력을 안 했어요. 입력을 안 하면 제품명을 입력하시오. 이런 이제 메시지를 이제 출력하라는 거예요. 수량을 입력하지 않았다? 그러면 수량을 입력하시오. 그리고 단가를 입력하지 않았으면 단가를 입력하시오. 그리고 결제 형태를 입력 안 했으면 그걸 이제 결제 형태를 입력하시오. 그런 식으로 이제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 폼에다가 모두 다 입력을 했을 때만 폼에 들어있던 그 데이터를 엑셀 워크시트에다가 입력이 되게 그렇게 이제 만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엑셀의 데이터가 옮겨가는 거는 언제 옮겨간다? 이곳에서 우리가 모든 것들을 다 입력을 하고 등록 버튼을 클릭을 했을 때 그때 이제 옮겨가게 하라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한번 해볼게요. 자, 일단은 폼 꺼버리고요. 자, 우리 개발 도구의 디자인 모드 얘 선택을 해주고 판매 입력 더블 클릭하고 들어갈게요. 자, 이렇게 들어와서 이제 우리 요 폼 있죠? 요 폼에서 이 등록이라는 이 버튼을 클릭했을 때 그렇게 하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등록이라는 이 버튼을 더블 클릭해 주면 돼요. 더블 클릭하게 되면 지금처럼 CMD 등록이라는 이 버튼을 클릭했을 때 어떻게 되게 하겠습니다 라고 지금 요 자리에다가 우리가 써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곳에다가 우리가 코드를 쭉쭉 작성해 주면 돼요. 자, 요거 옆으로 조금만 보낼게요. 자, 일단은 요 제품명이 입력이 돼 있나 안 돼 있나 그거부터 확인해야 되겠죠. 자, 이 칸을 선택해 보니까 이 칸의 이름은 뭐다? txt 제품명이다. 이 제품명이 비어있냐 안 비어있냐, 뭔가 들어있냐 안 들어있냐, 그거 이제 우리가 물어봐 주면 됩니다. 그때 이제 우리가 물어볼 때 이제 if라는 명령어를 써주면 돼요. 그래서 if라고 써주고 txt 제품명이라는 그 상자가 있는데 그곳에 value 값이 비어있냐 그렇게 이제 물어봐 주면 돼요. 그래서 쌍따옴표 이렇게 두 개 찍어주면 돼요. 이곳에 들어있는 값이 빈 값이냐 비어있냐 그거 이제 물어본 거예요. 자, 비어있으면 then이라고 써주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메시지 박스 띄워줘야죠. 그래서 msg 박스요. 메시지 박스를 뭐라고 출력해라? 제품명을 입력하시오 하고 이렇게 이제 출력이 되게 만들어 줄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제품명은 뭔가 써져 있대요. 그렇지 않다 그 얘기는 제품명에 뭔가 들어있다는 얘기요. 뭔가 사용자가 입력했다는 얘기고, 그렇지 않으면 다시 물어봐야죠. 수량이라는 이 텍스트 상자가 비어있냐, 단가가 비어있냐, 결제 형태가 비어있냐 다 물어봐야 돼요. 그래서 그 밑에다가 else 그렇지 않으면 다시 이제 물어보는 거죠. txt 수량이라는 상자가 있는데 그곳에 value 값이 비어있냐, 또 then하고 써주고요. 비어있으면 메시지 박스를 또 띄워야죠. 해서 메시지 박스를 띄우는데 메시지 박스에다가 뭐라고 써라? 수량을 입력하시오 하고 이렇게 이제 입력을 해줄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else, if 다시 물어봐야죠. 이번에는 뭐 물어볼 거예요? 단가 물어보죠. 단가. 해서 txt 단가라는 그 상자가 있는데 그 상자의 value 값이 비어 있습니까? 그렇게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then 하고 써주고, 그리고 비어 있을 때는 어떻게 해라? 메시지 박스를 띄워라. 메시지 박스에다가 메시지를 뭐라고 써라? 단가를 입력하시오 하고 이렇게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렇지 않으면 다시 이제 물어볼 거예요. CMB 결제 형태요.
우리 콤보 상자에 있었죠. 자, 그 결제 형태의 값이 또 비어있냐? value 값이 또 비어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볼 거예요. 그래서 then이라고 써주고 비어있을 때 어떻게 해라? 자, 메시지 박스에다가 결제 형태를 입력하시오. 이렇게 이제 메시지 박스 띄울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제 우리가 이 폼에 들어있는 데이터가 전부 다 입력이 돼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제 뭐 하는 거예요? 이곳에 내가 입력한 데이터를 엑셀로 옮겨라. 그렇게만 해주면 돼요. 자, 일단은 여기까지 한번 실행 한번 시켜볼게요. 자, 이렇게 해놓고 여기서 실행을 시킬 때 일단은 if 썼으니까 end if하고 닫아주면 됩니다. end if하고 닫고 여기까지 확인 한번 해보자고요. 자, 일단은 엑셀로 다시 돌아가고요. 판매 입력 클릭해주고요. 지금처럼 이렇게 떴을 때 제품명이다, 수량이다, 단가다, 결제 형태다 아무것도 안 썼어요. 그리고 등록이요. 등록을 눌렀더니 뭐라고 떠요? 제품명을 입력하시오. 그리고 뜨죠. 확인 눌러주고요. 제품명은 AAA다. 이렇게 입력할 겁니다. 그리고 또 등록이요. 등록을 눌렀더니 지금 수량이 비어있죠. 비어있으니까 수량을 입력하시오 라고 메시지 박스가 뜬 겁니다. 그러면 이제 수량은 15개다. 그렇게 이제 입력할 거예요. 그리고 나서 또 등록을 눌렀더니 단가가 입력이 안 돼 있으니까 단가를 입력하시오. 그리고 메시지 박스 뜬 거예요. 자, 그리고 단가 뭐 5,000원, 2,000원이다. 그렇게 이제 입력할 거예요. 그리고 등록 버튼 눌렀더니 뭐라고 떠요? 결제 형태를 입력하시오. 결제 형태 비어 있잖아요. 비어 있으니까 입력하라고 그렇게 뜬 거예요. 그러면 지금 여기 요 네 칸은 전부 다 이제 확인 다 한 거죠. 그래서 지금처럼 이곳에 뭔가가 비어 있을 때 데이터가 입력이 안 되게 입력하라고 그렇게 이제 메시지 박스 띄운 거 전부 다 이제 확인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디자인 모드 들어가고요. 코드 한번 맞아 입력 한번 해보자고요. 자, 판매 입력 들어갈게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 if 명령어 여기까지 이제 확인해 봤습니다. 자, 그러면은 제품명이 비어있냐? 아니면 그 밑으로 내려오겠죠. 내려와서 다시 수량이 비어있냐? 물어보고 아니면 단가가 비어있냐? 아니면 결제 형태가 비어있냐? 여기까지 내려왔다. 그 얘기는 지금 모든 데이터가 다 입력이 돼 있다는 거예요. 자, 모든 데이터가 다 입력이 되어 있을 때 else라고 써주고 이제 엑셀에 데이터를 이제 옮기게끔 그렇게 이제 만들어주면 돼요. 그때 이제 문제 잠깐만 보고 오자고요. 자, 문제를 읽어보면 지금 우리 무작정 따라하기 시트 그 표에 입력되어 있는 마지막 행 다음 줄에다가 연속해서 추가되도록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지금은 5행까지 이렇게 입력돼 있으니까 제가 등록 버튼 눌러서 만약에 데이터를 엑셀로 옮기면 그 데이터는 이제 6행에 들어가게, 그 다음에 또 등록 버튼 누르면 그 데이터는 7행에 들어가게, 그렇게 이제 마지막 행 다음에 계속해서 연속해서 추가가 되게 그렇게 만들어 줄 거예요. 그때 이제 보니까 데이터는 B3셀부터 입력이 되어 있다라고 나와 있죠. 지금 여기 B3번 셀 보니까 제목이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 지금 B3셀부터 데이터가 입력이 되어 있는데 이 셀의 기준으로 봤을 때 그 밑으로 이 셀부터 시작해서 몇 행의 데이터가 입력이 되어 있는 거예요? 3행이 입력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B3셀부터 시작한다 그랬으니까 B3셀에 행 번호를 꺼내와요. 그럼 이제 3하고 꺼내오겠죠. 그리고 이 B3셀부터 시작해서 연결된 범위가 어떻게 돼 있냐. 그럼 이제 B3셀부터 시작해서 연결된 범위는 이만큼이 될 거예요. 이만큼이. 그 연결된 범위에 몇 행인지 그걸 구해주면 돼요. 그럼 B3셀부터 시작해서 행수는 전체 몇 행이다? 3행이다 하고 나오겠죠. 그러면 그 3이라는 그 숫자랑 지금 이 B3셀에서 행 번호 요 3이랑 둘이 더해주면 이제 6이요. 6. 그렇게 6을 구해서 6행에다가 데이터 입력해주세요. 그렇게 이제 해주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더요. 지금 문제에서 B3셀부터 입력이 되어 있다 그랬으니까 B3셀을 기준으로 해서 B3번 셀이 몇 행이냐 그 행번호를 구하면 돼요. 그럼 3하고 구해줄 거고, 만약에 B3셀부터 시작해서 이제 연결된 그 연결된 범위를 구해라 라고 했을 때 지금 만약에 여기에도 데이터가 입력이 만약에 돼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B3셀부터 연결된 데이터 그러면 요만큼이 될 거예요. 그럼 얘는 총 몇 행이다? 4행이다. 여기가 1행, 2행, 3행, 4행에서 4행이다. 그렇게 구해주겠죠. 그러면은 아까 B3에서 행 번호 꺼내온 거 3이랑 지금
연결 범위 4행이랑 둘이 더해서 이제 7행하고 그렇게 이제 구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7행에다 데이터 이제 새로 입력해라. 그거요. 다시 한 번만 더요. 지금 문제에서 B3셀부터 입력 데이터를 했으니까 B3번 셀에서 행번호를 꺼내와라. 행번호를 꺼내오면 이제 3행하고 그렇게 3이라는 숫자가 구해질 거고, 만약에 이곳에 엑셀의 데이터가 여기도 입력돼 있고 여기도 입력돼 있고 여기도 입력돼 있고 여기도 입력돼 있다라고 가정을 하자고요. 그랬을 때 B3번 셀이랑 연결된 범위를 구해라. 그러면 지금 이만큼이 될 거고, 그것들의 이제 행수를 구해라 라고 하면 여기가 이제 1행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이제 2행이 될 거고 3행이 될 거고 4행이 될 거고 5행이 되고 6행이 되고 7행이 되고 해서 7행입니다 라고 그렇게 구하겠죠. 그러면 그 7이라는 요 숫자랑 아까 B3셀에서 행 번호 꺼내온 거 요 3이랑 둘이 더해요. 더하면 이제 10이 나오죠. 그러면 이제 10행에다가 데이터 입력해라. 그렇게 이제 만들어주면 되는 거예요. 자, 그거를 이제 명령으로 한번 써볼 테니까 잘 보세요. 자, 일단은 디자인 모드 들어가고요. 판매 입력 들어가서 여기다가 이제 데이터 한번 입력 한번 해볼게요. 자, 일단은 문제에서 지정해준 그 기준 행이 있죠. 그 기준 행 위치요. 자, 그러면 이제 기준 행 위치라고 이렇게 쓸게요. 기준 행 위치는 어떻게 구하냐? 아까 문제에서 B3셀부터 시작한다 그랬죠? 그래서 B3셀부터 시작합니다. 이 B3셀에 로우 행 번호를 구해주세요. 그렇게 해서 이제 한 줄 쓴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준 범위의 행수를 구하겠습니다. 그 B3셀부터 시작해서 연결된 그 범위 있죠? 그 범위 구할 거예요. 그 범위를 구할 때 이제 이렇게 대괄호 열어주고 B3셀부터 시작한다 했으니까 B3셀부터 시작해서 연결된 범위를 구해라 라고 해서 우리가 current region이라는 그 명령어를 써주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current region이라고 써주고 그 연결된 범위에 데이터들의 행들을 이제 구해라. 그거를 구해서 이제 count, 개수를 세라. 그렇게 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다가 입력을 이제 어디다가 할 건지 입력행을 이제 우리가 구해주면 됩니다. 이 입력행은 어떻게 구해라? 기준 행 위치에다가 더해라. 뭘 더하냐? 기준 범위 행수를 더해라. 지금 여기서 구해놓은 거 이거랑 두 개 더해서 이제 입력행이 결정이 된다. 그렇게 이제 써준 거예요. 자, 그럼 요거를 이제 엑셀이랑 같이 한번 보자고요. 자, 문제에서 기준 행은 이제 B의 3번 셀이라고 했으니까 B의 3번 셀 얘를 기준으로 해서 뭘 구해라? 로우 행 번호를 구해라. 그러면 행 번호가 3이니까 여기서 기준 행 위치는 이제 3하고 그렇게 이제 나올 겁니다. 그래서 기준 행 위치는 이제 숫자 3하고 그렇게 이제 결값이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서 기준 범위 행수요. 기준 범위 행수는 B 3번 셀을 기준으로 해라. 그거죠. 그럼 B 3번 셀이 지금 여기 있고 그 뒤에다가 이제 current region rows count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쓰게 되면 이제 B 3번 셀이랑 연결된 그 데이터 범위 있죠. 그 데이터의 범위의 행수를 구해줍니다. 그러면 얘를 기준으로 해서 연결된 그 데이터 범위가 지금 요 세 줄이죠. 세 줄이니까 여기서도 이제 숫자가 얼마가 나온다? 3이라고 그렇게 나오더라. 그래서 기준 범위 행수도 3하고 그렇게 나올 거예요. 그러면 기준의 위치도 3이고 기준 범위 행수도 3이니까 얘네 둘이 더해서 이제 입력행은 얼마가 된다? 6이 되더라. 그러면 이제 새로운 데이터가 들어갈 때 그러면 입력행이 6행이니까 이 6행에다가 이제 데이터 입력해 주세요라고 그렇게 이제 써주면 되겠죠. 지금 만약에 내가 펌에다가 이제 우리가 펌을 실행시키고 뭔가 데이터를 입력을 했어요. 그럼 여기 판매 일자 부분에 현재 날짜가 써져 있을 거예요. 그 현재 날짜는 6행 2열에다 갖다 놔주세요. 그렇게 해야 돼요. A가 1열이고요. B가 2열이고 C가 3열이고 D가 4열이고 E가 5열이고 F가 6열이고 G가 이제 7열이 될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아까 입력행을 구했죠. 입력행, 2열에 요 tex상자에 들어있는 그 값을 넣어주세요. 그렇게 이제 해주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다 이제 제품명을 입력을 하겠죠. 그럼 그 제품명이 입력행, 3열에 입력해 주세요. 그렇게 해주면 되고 수량은 마찬가지로 입력행, 4열에다가 넣어주세요.
그 다음에 단가는 이제 입력행, 5열에 갖다 넣어주세요. 그 다음에 결제 형태 여기서 선택한 거는 입력행, 갖다 놔주세요. 그렇게 이제 해주면 돼요. 근데 지금 여기서는 이제 우리가 금액은 지금 여기 입력되는 칸이 있지만 우리가 여기다 금액을 입력해요? 안 하잖아요. 안 하는데 우리 문제 읽어보면 금액은 수량 곱하기 단가로 해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우리가 계산식을 우리가 직접 입력해서 이곳에다가 입력을 해주면 됩니다. 자, 그럼 그 문제 좀 보자고요. 자, 우리 문제를 보게 되면 이제 금액은 단가 곱하기 수량 이거를 계산해서 통화기호를 붙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요거 코드 한번 입력해 보자고요. 자, 우리가 지금 폼에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이제 엑셀로 넘겨줘야죠. 엑셀로 넘겨줘야 돼요. 자, 엑셀로 넘겨줘야 되니까 자, 여기다가 앞에다가 이제 셀에다가 입력해라. 그렇게요. 셀에다가 입력을 하는데 몇 행? 입력행. 여기서 구해놓은 그 입력행이요. 입력행, 2열에다가는 어떤 데이터를 집어넣어라? txt 판매 일자에 들어있는 그 값을 입력해 주세요. 이렇게 이제 써주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셀이라고 입력하고 똑같이 또 입력행, 이제 3열이요. 입력행, 3열에는 어떤 데이터가 들어가게? txt 제품명에 들어있는 그 값이 입력되게 해주세요. 그 다음에 또 셀이라고 써주고 입력행, 4열이요. 4열에는 어떤 게 들어가게 할 거냐? 우리 텍스트 수량이 들어가게 할 거예요. 그래서 txt 수량이라는 곳에 들어있는 그 값을 입력해 주세요. 그렇게 해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셀에 입력행, 5열에다가는 어떤 데이터를 집어넣냐? txt 단가에 들어있는 그 값을 입력해 주세요라고 이렇게 써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6행이 이제 금액 쓰는 그 칸이거든요. 그래서 셀즈라고 써주고 입력행, 6열에다가는 어떤 데이터를 집어넣냐? 이제 우리 금액은 아까 봤을 때 없었잖아요. 그 금액은 문제를 읽어봐도 수량 곱하기 단가로 그렇게 하라 그랬습니다. txt 수량에 들어있는 그 값이랑 곱해라. 뭐를 곱하냐? txt 단가가 가지고 있는 그 값이랑 서로 곱해라. 이렇게 해주면 돼요. 근데 문제에서 이제 통화 형식으로 설정해라 라고 했으니까 그 표시 형식을 지정해 줘야 됩니다. 그때 형식을 지정할 때 우리가 포맷이라는 명령어를 써서 우리가 입력을 해주면 돼요. 그래서 이거 두 개 계산한 그 결과를 형식을 어떻게 표시할 거냐? 우리 통화 형식으로요. 그래서 커런시라고 그렇게 이제 입력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커런시라고 입력해주고 가로 닫아주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엑셀에서 자 입력행, 7열에다가는 어떤 값을 집어넣냐? 우리 콤보 상자에 들어있던 거 있죠? CMB 콤보 상자 결제 형태라는 우리 콤보 상자에 있었습니다. 그 콤보 상자의 값을 집어넣어라. 그렇게 해서 밸류하고 이렇게 써주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폼에다가 데이터 입력을 하고 그리고 우리가 등록 버튼을 누르게 되면 각 칸들이 전부 다 비어있는지 검사를 쭉 할 거고 이 칸들이 전부 다 비어있지 않다. 안 비어있을 때, 비어있지 않을 때 이제 else로 내려와서 이제 어디에다가 몇 행부터 입력할지 그 입력행을 여기서 이제 계산을 하고요. 그 입력행에 몇 열에다가 각각 열에다가 이제 이런 데이터들을 입력되게 그렇게 이제 만들어 준 거예요. 그럼 여기까지 일단 되나 안 되나 확인 한 번만 해보자고요. 그래서 우리 엑셀로 돌아가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판매 입력 얘 누르기 전에 디자인 모드 풀어주고 판매 입력 눌러주고요. 그 다음에 판매일자 나왔죠. 제품명은 지금처럼 Q002 이걸로 할 겁니다. 수량은 지금 100개로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단가는 500원으로 할 겁니다. 그리고 결제 형태는 현금으로 할 거예요. 이렇게 해서 다 입력했어요. 입력하고 나서 등록 이렇게 눌렀더니 지금 제가 여기다가 폼에다가 입력했던 그 데이터가 지금처럼 이곳에 쭉 들어갔습니다. 그럼 이제 정상적으로 전부 다 입력된 거 확인했죠. 근데 여기 보니까 폼에 등록이라는 그 단추를 클릭하면 폼에 들어있던 제품명이다, 수량이다, 단가다, 결제 형태다 여기에는
새로운 값이 입력될 수 있도록 설정하시오라고 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지금 제가 여기다 데이터 입력해놓고 등록 버튼을 눌렀죠. 눌렀더니 그 데이터는 이제 엑셀로 옮겨갔어요. 옮겨가면 이제 두 번째 데이터를 입력할 수 있게 이곳에 이제 빈 상태로 입력하기 전 상태로 이제 만들어라 그겁니다. 그럼 우리가 등록 버튼 누르고 나면 여기에 입력되어 있던 데이터가 엑셀로 옮겨가요. 옮겨가고 난 후에 이제 제품명이라는 곳에 여기에다가 이제 써있던 글씨를 없애야 돼요. 수량도 없애야 되고 단가도 없애고 결제 형태도 없애고 다 없애버려야 됩니다. 자, 그거 이제 한번 해볼게요. 자, 우리 디자인 모드 들어가고 판매 입력 더블 클릭하고 들어갔습니다. 자, 지금 요게 이제 입력행을 계산한 거고 여기서 이제 폼에 들어있던 각각의 데이터들을 엑셀로 옮겨라 그거 한 거죠. 다 옮기고 나면 이제 폼에 있던 데이터를 깨끗하게 이제 만들어 줘야죠. 그래서 그 밑에다가 txt 제품명이라고 있었어요. 그 제품명의 밸류 값을 어떻게 해라? 빈 값으로 해라. 해서 쌍따옴표 2개 찍어주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txt 수량이라는 것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해줘야죠. 수량의 밸류 값을 어떻게 해라? 비어있는 값으로 공백을 입력해라. 그 다음에 이제 txt 단가요. txt 단가라는 아이의 밸류 값을 어떻게 해라? 비어있는 값으로 초기화시켜라. 그 다음에 이제 cmb 우리 콤보 상자에 있었죠. 결제 형태요. 결제 형태의 값도 어떻게 해라? 비어있는 값으로 만들어 주세요. 그렇게 해주면 돼요. 이렇게 해놓고 이제 엑셀로 돌아가서 또 한번 실행 한번 시켜보자고요. 자, 여기서 디자인 모드 풀어주고 그 다음에 이제 판매 입력 클릭해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데이터 입력 좀 해볼게요. 이번에는 Q010 얘 선택할게요. 얘 선택하게 되면 제품명에 Q010이 입력됐죠. 수량은 200개다. 그렇게 이제 입력할게요. 입력하고 단가는 1,000원이다. 그렇게 이제 입력할 겁니다. 그리고 결제 형태는 카드입니다. 그렇게 이제 입력을 했어요. 입력하고 나서 이제 등록 버튼 누를게요. 등록 버튼을 눌렀더니 지금처럼 제가 방금 입력했던 데이터가 이곳에 다 들어갔고 나서 이 폼을 봤더니 이곳에 원래 아까 좀 전에 여기서 입력했던 데이터 있죠? 그게 싹 다 지워졌죠. 왜? 새로운 값을 입력할 수 있게끔 만들어 줬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문제 읽어보니까 데이터를 추가하거나 삭제를 해도 항상 마지막 데이터가 있으면 그 다음에 입력되어야 된다. 그 다음에 입력되고 있죠. 그리고 아까 금액 계산을 해준 거고요. 문제를 보니까 이제 판매 자료 입력이라는 그 폼이 있대요. 그 폼에서 조회 버튼이요. 조회 단추를 클릭을 하면 시트에 들어있는 그 표 있죠. 우리 엑셀에 들어있는 이 표요. 이 표에서 입력된 데이터 중에 제일 마지막에 우리 판매일자, 제품명, 수량, 단가 그런 요 데이터들이요. 요 데이터들이 우리 폼에 판매일자다, 제품명이다, 수량이다, 단가다 그런 것들이 이제 각각 표시되도록 그렇게 이제 프로시저를 작성하시오. 그렇게 나왔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판매 입력이라는 요 단추를 클릭하게 되면 지금처럼 이런 폼이 나타나죠. 여기서 이제 이 조회 버튼을 클릭했을 때요. 이 조회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 이 마지막 데이터에 해당하는 데이터가 이곳에 이제 표시되게 만들어라. 그거예요, 그거. 자, 그럼 요거는 이제 어떻게 작성하는지 또 보자고요. 자, 일단 폼 끄고 디자인 모드로 들어갈게요. 자, 들어가서 지금은 이제 어떤 버튼 클릭했을 때 요 이 폼에서 조회 버튼을 클릭했을 때 그렇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조회라는 버튼을 더블 클릭해 주면 됩니다. 그럼 이제 조회 버튼을 클릭했을 때 그렇게 나타나죠. 이 조회 버튼을 클릭했을 때 어떻게 되게 하겠다. 요 사이에다가 우리가 이제 코드를 작성해 주면 돼요. 자, 요거 이제 어떻게 작성하나 보세요. 자, 지금처럼 조회 버튼 눌렀을 때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입력해 주면 돼요. 자, 아까 우리가 등록 버튼 눌렀을 때랑 조회 버튼 눌렀을 때 조금 다른 점이 있으니까 요거 잘 보세요. 자, 지금 여기서는 이제 기준 행 위치를 우리가 설정해주고 기준 범위 행수도 구해주고 그리고 나서 이제 입력행을 구했단 말이에요. 우리 아까 등록 버튼 눌렀을 때 똑같이 했어요. 똑같이 하는데 뭐가 달라지냐? 여기서 이제 마이너스 1이 여기에 붙습니다. 이게 왜 붙는지 좀 보세요. 우리 아까 등록 버튼 눌렀을 때 이렇게 써줬죠. 기준행 위치는 B3셀을 기준으로 한다. 그래서 B3셀을 선택하고 그 B3셀이 몇 행에 있는지 그 행번호를 구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기준 행의 위치가 이제 3하고 나왔고요. 그 다음에 기준 범위 행수를 구할 때는 B3번 셀을 기준으로 한다 그랬기 때문에 B3셀을 기준으로 해서 연결되어 있는 그 데이터의 행수를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B 3번 셀부터 시작해서 연결된 범위에 들어있는 행수가 지금 요만큼이죠. 해서 얘가 지금 하나, 둘, 셋, 넷, 5개 해서 이제 여기서는 지금은 데이터 입력을 2줄 했기 때문에 5하고 그렇게 나올 거예요. 해서 기준행 위치 3이랑 그 다음에 기준 범위 행수 5랑 그렇게 이제 둘이 더해서 8이다 하고 그렇게 이제 입력행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데이터를 입력하고 폼에다가 데이터를 입력하고 등록 버튼을 누르게 되면 8행에 입력되는 거 맞죠? 근데 지금 여기서는 조회를 할 거예요. 조회를 할 때는 우리가 조회 버튼을 클릭했을 때 마지막에 들어있는 이 데이터, 7행에 들어있는 데이터가 폼에 나타나게 해야 돼요. 해서 등록 버튼을 눌렀을 때는 지금 8행 여기가 선택돼야 되는 거고, 그리고 우리가 조회 버튼 눌렀을 때 마지막 데이터를 선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는 지금 여기 7행을 선택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얘랑 한 행 차이가 나죠. 그래서 여기서 마이너스 1만 쓴 거예요. 그래서 나머지 앞에 쓴 거는 똑같이 쓴 거예요. 똑같이 쓰고 뒤에다가 이제 마이너스 1이 붙냐 안 붙냐 그 차이예요. 그 차이. 그래서 우리가 등록을 할 때는 새로운 행, 새 행에다가 새로운 행에다가 우리가 데이터를 추가시켜 줘야 돼요. 근데 우리가 조회 버튼 눌렀을 때는 마지막 데이터가 선택이 돼야 되기 때문에 똑같이 구해놓고 마이너스 1을 하더라. 그것만 이제 기억하시면 돼요. 그것만 이제 바뀌었어요. 그리고 등록 버튼을 눌렀을 때는 폼에 들어있던 데이터를 엑셀로 옮길 거예요. 그래서 앞에다가 전부 다 셀이라고 그렇게 다 쓴 거고, 지금 이제 조회 버튼을 눌렀을 때는 엑셀에 들어있는 그 데이터를 이제 폼으로 옮길 겁니다. 해서 요 위치만 서로 바꿔놓은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조회 버튼 클릭했을 때 마지막 데이터가 나타나게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입력을 해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엑셀을 통해서 이 조회 버튼을 클릭했을 때 이게 되냐 안 되냐 그거 좀 이제 살펴볼게요. 자, 그럼 이제 엑셀로 돌아가서 이제 되나 안 되나 확인 한번 해보자고요. 자, 엑셀 아이콘 클릭해주고요. 그리고 여기서 판매 입력 선택한 다음에 여기서 이제 제가 조회 버튼 누를게요. 조회 버튼을 땅 하고 클릭하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데이터가 나타난 게 맞죠? 우리가 아까 엑셀에 들어있는 데이터를 폼으로 옮겨라 라고 할 때 결제 형태는 우리가 따로 선택하지 않았어요. 자, 코드 좀 잠깐 보자고요. 코드를 보게 되면 지금처럼 판매 일자다, 제품명이다, 수량이다, 단가다 요 4가지만 옮겨라 그렇게 있기 때문에 우리 엑셀로 되돌아가서 보게 되면 지금처럼 조회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 그 데이터만 지금처럼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결제 형태는 우리가 선택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자, 문제를 보니까 이제 판매 자료 입력이라는 그 폼이 있대요. 그 폼 화면에서 종료 버튼이 있대요. 그 종료 단추를 클릭했을 때 판매 자료 입력이라는 이 폼이 화면에서 그리고 메모리에서 사라지는 그런 표시를 작성해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우리 판매 입력을 클릭해서 보게 되면 지금 이 종료 버튼은 아무리 클릭해도 종료가 안 되잖아요. 이 버튼을 클릭했을 때 이 폼이 화면에서 사라지고 메모리에서까지 사라지게끔 그렇게 이제 만들래요. 자, 그러면 이것도 한번 해보자고요. 디자인 모드 들어갔고요. 판매 입력 더블 클릭하고 들어갈게요. 들어가서 이제 종료 버튼 얘를 이제 클릭했을 때 그렇게 되게 하라는 거죠. 그래서 얘를 이제 더블 클릭해 주면 돼요. 더블 클릭하게 되면 CMD 종료라는 이 버튼을 클릭했을 때 어떻게 되게 하겠습니다 라고 요 자리에다가 써주면 돼요. 우리가 이제 현재 메모리에서 실행 중인 그 개체를 제거할 때 쓰는 명령어가 언로드예요. 언로드 해서 여기다가 이제 언로드라고 쓰고요. 현재 내가 선택한 현재 작업 중인 그 폼을 의미하는 게 미요. 미. 지금 우리는 이 종료 버튼이 어디 있다? 판매 자료 입력이라는 그 폼에 있더라. 그래서 여기서 미라고 하게 되면 판매 자료 입력이라는 그 폼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폼을 화면에서 사라지게 그리고 메모리에서 사라지게 해라 해서 언로드 미 하고 요것만 써주면 돼요. 요것만. 자, 그러면 이제 종료 버튼 되나 안 되나 확인 한번 해보자고요. 엑셀로 돌아가고요. 디자인 모드 풀어주고 판매 입력 클릭해주고요. 그리고 종료 버튼이요. 종료 버튼 눌렀더니 없어졌죠. 이렇게 해주면 우리 요 문제도 맞게 푼 겁니다. 자, 문제를 보니까 이제 무작정 따라하기 시트에서 지금 우리가 작업을 하고 있잖아요. 이 시트에서 셀의 위치가 됐든 데이터가 만약에 변경이 됐을 때 해당 셀의 글꼴을 이제 바탕체로 바꾸고 크기를 이제 14포인트로 그렇게 이제 설정이 되도록 이벤트 프로시저를 작성해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자, 이것도 한번 해보자고요. 자, 우리 디자인 모드 들어가고 판매 입력 더블 클릭하고 들어가면
왼쪽에 보게 되면 우리 프로젝트 탐색기가 있고요. 거기서 이제 시트 1 무작정 따라하기라고 있죠. 자, 얘를 이제 더블 클릭해 주면 됩니다. 더블 클릭하게 되면 지금처럼 여기 아까 우리 판매 입력했던 거 있어요. 여기서 얘를 선택해주고 여기서 이제 워크시트라는 거 선택을 해주면 돼요. 이 워크시트가 변경이 되면 그랬죠. 여기 보게 되면 이제 셀렉션 체인지라고 써져 있는데 얘 말고 그냥 체인지요. 체인지. 해서 이 워크시트의 내용이 만약에 변경이 됐을 때 어떻게 하겠다. 그거를 이제 요 자리에 써주면 돼요. 해서 요 자리에다가 이제 해당 셀에 이제 글자 크기하고 폰트가 이제 바뀌게끔 하라 그랬죠.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우리가 뭐라고 쓰냐? 타겟이라고 쓰면 됩니다. 타겟의 폰트의 네임, 폰트 이름은 뭘로 바꿔라? 바탕체로 바꿔라. 바탕체 하고 우리가 직접 써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크기도 바꿔야죠. 해서 타겟이라고 써주고요. 타겟 폰트의 사이즈를 얼마로 바꿔라? 14로 변경해라. 그렇게요. 이렇게 두 줄만 써주면 끝이요. 그럼 이것도 이제 되나 안 되나 우리 확인 한번 해보자고요. 우리 엑셀로 돌아가고요. 지금 여기 결제 구분해 보게 되면 카드라고 써져 있는데 이거를 제가 현금으로 고쳐볼게요. 여기다가 이제 현금하고 쓸 겁니다. 그리고 엔터요. 엔터를 쳤더니 이 자리에 데이터가 바뀌었으니까 지금처럼 글자 크기 모양이 그렇게 바뀐 거예요. 그리고 여기 200도 제가 500으로 수정 한번 해볼게요. 500이라고 쓰고 엔터요. 그랬더니 글자 크기하고 모양이 바뀌어버렸죠. 이렇게 이제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얘도 이제 다 풀었어요. 자, 문제를 보니까 무작정 따라하기 시트가 있대요. 이 시트를 이제 활성화했을 때 해당 시트의 B의 1번 셀에다가 커말 합격 요 글자가 이제 입력이 되도록 이벤트 프로시저를 작성해라. 그렇게 돼 있습니다. B의 1번 셀이 그러면 여기죠. 여기다가 이제 커말 합격이라고 그 글자가 입력되도록 그렇게 하래요. 언제? 이 무작정 따라하기 시트가 어떻게 됐을 때? 활성화 됐을 때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자, 이것도 우리 디자인 모드 들어가서 한번 입력 한번 해볼게요. 지금 방금 우리 글자 모양 바꾼 거 있죠? 크기하고 바꾼 거 있어요. 자, 이곳에서 똑같이 하는데 워크시트가 어떻게 됐을 때? 활성화 됐을 때 해서 여기서 이제 이 워크시트가 변경이 됐을 때가 아니라 이제 활성화 됐을 때 해서 액티베이트 하고 얘를 선택해 주면 돼요. 그러면 워크시트가 활성화 됐을 때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러면 이곳에다가 이제 우리가 코드만 이제 써주면 돼요. 그래서 이곳에 우리 B의 1번 셀에다가 데이터를 입력을 해라. 어떤 걸 입력해라? 활 합격이라고 그렇게 입력해라. 그렇게 해요. 이렇게만 해주면 끝이요. 자, 그럼 이것도 되나 안 되나 확인 한번 해보자고요. 자, 일단은 엑셀로 돌아가고요. 그리고 디자인 모드 풀어놓고 이제 다른 시트 바로 옆에 보면 시트 1이라고 있죠. 얘 선택을 했다가 무작정 따라하기 얘를 클릭하는 순간 이제 이 무작정 따라하기 시트가 활성화가 되는 거죠. 자, 얘를 한번 클릭해 볼게요. 얘 클릭을 했더니 얘가 이제 활성화되면서 커말 합격하고 B의 1번 셀에 입력이 됐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이제 문제 다 푼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제 프로시저 작성 요 문제 기본 문제를 같이 한번 쭉 풀어봤는데 지금 우리는 연습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 기본 문제가 되게 많았어요. 근데 실제 시험 문제에 나올 때는 이 여러 개 중에서 3문제 정도가 이제 출제가 될 거예요. 그리고 각 문제마다 이제 배점이 5점 정도 그렇게 배점이 돼서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실제 시험에도 이렇게 문제가 많이 나오나? 아니에요. 이 중에서 3개 정도만 나와요. 근데 그 3개 전부 다 쉽게 나오냐? 그건 아니에요. 그 3개 중에 한두 개는 이제 쉽게 나올 거고 한 개는 이제 좀 어렵게 그렇게 나오는 것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 문제들을 전부 다 이제 맞추려면 여러분들이 공부를 그만큼 많이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 많은 시간을 투자할 수가 없다. 그러면 여기서 쉬운 문제가 나왔을 때 쉬운 것만 맞추고 어려운 건 그냥 버려야지.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근데 지금까지 이제 문제가 출제된 거 보면은 3문제가 전부 다 이제 기출문제. 우리가 이제 과거에 이제 시험 봤던 그런 기출문제들 있죠. 그 기출문제랑 다른 형태로 이제 출제된 적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없으니까 너무 긴장하지 말고요. 이 내용이 조금 어렵긴 해요. 어렵긴 하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이것 프로시저 이거를 이제 전부 다 포기해야지 그러지 말고 쉬운 거 한두 줄짜리 있죠. 빨리빨리 외울 수 있는 거 그런 거 먼저 외우세요. 그런 거 외우면서 공부하시고 어려운 거 긴 거는 이제 나중에 공부하세요. 그래서 쉬운 거는 반드시 맞출 수 있게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알고 지나가셔야 돼요.
얘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반복 연습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해서 지금 이번 시간에 배운 코드들 있죠? 그런 코드들은 여러분들이 일단은 이해를 먼저 하시고 그리고 나서 숙지를 꼭 하셔야 돼요. 그래야 코드 쓸 수 있습니다. 안 그러면 못 써요. 그래서 일단은 쉬운 거 먼저 차근차근 여러분들이 공부하세요.